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소재학입니다. 자, 도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 공부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보통은 드라마를 본다든가 아니면 친구들과 다른 잡기를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현실을 알기 위해서 좀 더 깊은 진리의 세계를 탐구하기 계신 여러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끝까지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오늘은 55강으로 내격사주의 희귀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격사주의 희귀 분석, 무슨 얘기입니까? 사주는 종격과 내격이 있다겠고, 그리고 화격이 있다겠죠. 일반격을 얘기하는데, 자, 시신, 기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격과 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격은 어떤 것의 업, 가장 큰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주가 가지고 있는 업 같은 거라고 했고요. 용은 바로 그 사주가 추구해야 할 방향, 삶의 방향, 장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격은 뭡니까? 기신의 대장, 용은 시신의 대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좀 더 깊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각기 다르겠죠. 그러나 지금 학생들은 드물 겁니다. 대부분 혹은 부록의 나이, 지천명의 나이, 이순의 나이 할 것 없이 각계각층의 사회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 아마 이 제 강의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위해서 아마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존경스럽고 그리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현실을 앞서갈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공리주의인가요? 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학자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잘 알고 있죠, 너무나.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겠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바보보다는 불만에 가득 찬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뭡니까? 우리 배움에 목말라하고, 우리는 뭔가 모르고 있을 때가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기 시작하면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죠.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공부를 좀 해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까? 이렇게 하지 말기는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공부 제대로 되지도 않은 공부 가지고 저 사람 운 좋으니까 같이 따라다니면 좀 먹을 거 생기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공부는 그게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작게 움직인다 해서 운의 작은 흐름들, 큰 흐름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고 얘기했던 스피노자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서양 철학자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학이나 아니면 그 학계나 이렇게 정치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야인으로 많이 보냈던 분으로 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건 범신론이라고도 하나요? 대자인 모든 것은 전부 다 신의 흐름대로 간다. 여기서 얘기한 신이란 인간의 작은 일에 미주알 고주알하는 잡스러운 신이 아니라 진짜 큰 신을 의미하겠죠. 가의 의미. 그럼 어떤 것들이 큰 흐름대로 간다는 것들을 알을 때, 그럼 나의 삶 자체도 작은 것 하나하나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좀 집착하지 않고 여유 있고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실제 이 공부를 한 사람들도 저 역시 마찬가지,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공부하고 나서는 세상을 보는 것이 많이,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많이 느긋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제자들에게 아니면 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맨날 강조하는 거 있죠. 뭡니까? 어떤 행동들을 뭘 할 때, 자, 항상 겸손하되 뭡니까?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되 교만하지 않게,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명목하에서 실리를 위해서 숙이지 아니할 때도 숙이는 경우가 있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흐름은 어차피 그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로 당당하되 교만하지 않게. 우리가 당당하다고 얘기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상당히 건방지고 교만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에게도 하는 소리입니다.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되 교만하지 않게. 그리고 어떤 판단들을 할 때 바로 눈앞에 이익이나 좋고 나쁨의 개념보다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진짜 크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인데 보통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 또한 후회를 하게 될 수 있겠죠. 내일 비록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담담히 심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담담함. 이 공부를 하면은 그 정도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돼야만이 올바르게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크게 보십시오. 하나 이거 사주팔자, 운 하나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더 큰 개념으로 바라보십시오. 자, 내격 사주. 오늘이 벌써 55강입니다. 지금 사주에 이제 적용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적용 분석 하나 가지고도 60강을 또 해나갈 겁니다. 우리 사주 강의가 지금 하다 보니까 60강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5-6강 정도 남았습니다. 최대한 나름대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흐름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만 제대로 잡는다면 그리고 사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동양학을 하는 분이나 한의학을 하는 분이나 우리의 잘못된 흐름들을 정확히 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아마 제 강의의 목적은 성공하지 않을까 합니다. 성공하지 않을까. 항상 얘기하지만 음과 양과 음의 개념, 절대의 세계와 상대의 세계, 현실이죠. 이 현실의 개념, 양의 개념, 이 두 가지를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양측의 측면을 전부 다. 어떤 행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자체는 반드시 이 의미죠. 상대적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행위가 모순이었든 아니면 좋든 간에. 그러나 이 행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상대의 세계를 알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절대의 세계, 양의 세계를 알아야만이 이 음의 세계를 정확히 알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누구, 이 누구만 아니면 누구에게 어떤 여인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해 줄 때, 이 꽃 한 송이의 선물이 올 때는 이 사람이 몇 번 줄까 말까 주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고 나서 이 선물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이 바로 절대의 세계가 되고, 즉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 먹은 것이 바로 절대의 세계가 되고 행동으로 나온 것이 상대의 세계, 현실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는 절대의 세계에 기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절대의 세계는 결코 같지는 않습니다. 왜? 꽃을 주고자 여러 번 마음 먹었지만 부끄러워서 여껏 못 주다가 어떨 때 한 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한 번 딱 준 거로 보이지만 사실 마음은 더 여러 번 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0번을 주고 싶었어도 행위를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혹은 한 번 주고 싶어서 한 번 나올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무슨 부탁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망설이다가 한 번 얘기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죠. 즉 모든 양이 음으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모든 절대적 원칙이 그 상대적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와 상대는 같지 않고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이 상대적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 개념들을 알아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동기를 알아야지만 결과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뭡니까? 나중에 사주로서 추론해가는 최종적 단계에서는 상대적 현상들을 유추해가는 거지만 지금 분석하는 것은 절대적 기준들을 분석해 나가는 겁니다. 이 절대적 기준들이 정확히 서줄 때 상대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상대적 현상의 꽁무니만 쫓는 그러한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내격. 사주를 어떻다 하겠습니까? 종격이 있고 내격이 있고 합격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분해 봅시다. 내격은 일반격,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인성과 비겁이 한편이 되고 식재간이 한편이 되는 개념, 이것이 내격 체계가 됩니다. 그리고 즉 양쪽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내격 체계가 된다 했죠. 일간을 기준으로 칠 때, 일간을 기준으로 인성과 비겁, 이 합의 세력과 식, 재, 관의 세력이, 이 사주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세력이, 이 양쪽의 세력이 중화를 이루는 개념. 현실적으로 중화는 없습니다. 현실은 어떤 형태든 음과 양이 치우치게 돼 있지 동등할 수 없기 때문에 털끝만큼도 차이가 있다겠습니다. 그래서 식재관이 강할 때를 우리는 신약사주라고, 인비가 강할 때를 신강사주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화의 논리를 따르는 것, 이걸 우리는 또
억부라고도 합니다. 물론 시중에 보면 또 억부, 총관용신, 조용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억부, 용신 이런 게 아니고 중화의 논리로서 구해지는 개념인 것이지 그런 거하고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런 억부, 균형의 논리, 중화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것, 즉 인성과 비겁성이 전무하고 식재간이 강할 때는 차라리 사주가 식재간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겠습니다. 얘기는 이쪽이 100, 이쪽이 뭐 30 혹은 20, 50 이렇게 되면 균형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쪽이 100인데 한쪽이 3, 5 이렇게 되면 이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이쪽 세력이 와도 이걸 균형을 이루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차라리 이걸 버리고 한쪽을 따른다겠습니다. 더욱 강한 쪽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종격의 논리가 되죠.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섰다 앉으면 일어서면 양, 더 일어서면 까치발서면 다시 이제 양이 되고 그 음이 되겠죠. 부드러워지. 왜? 그다음 넘어질까 불안하죠. 그래서 즉 극도로 강하게 되면은 한쪽으로 강하게 되면 다시 약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특성이 되는 거죠. 종격. 그래서 내격이 아닌 종격이라겠습니다. 그리고 화기격, 그 각각 천간합을 통해서. 그래서 종격 사주는 고전에 나왔던 사람들이 보면은 뭐 지도자의 사주 뭐 이렇게 해서 특별한 사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겠습니다. 내격과 종격은 음과 양으로 상당히 비슷한 만큼의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를 종격이라 하고 균형을 잡는 사주를 내격이라 합니다. 그럼 종격이 좋을까요? 내격이 좋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소지가 일단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격 체주로서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인비 신강사주는 인비가 강하다. 그럼 인성과 비겁 중에서 어느 것이 강할 때 그 강한 걸 우리는 격이라 표현했고 음비격이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깡패 사주입니까? 아니면 깡패라면 깡패니까 듣기 좀 불편하실 테니까 깡패 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기 저 운동선수, 뭐 경찰 이렇게 얘기할까요? 일단 무관 사주죠. 음비는 함자 문관의 사주는 아닙니다. 음비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주는 성격이 부드럽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부드럽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이것은 성격이 부드럽지 않고 행동적 특성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시키면 일도 잘한다, 야무지게 잘한다는 얘기 들어가는 겁니다. 공부를 시키면 도대체 공부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용신이 무언가에 또 다르겠죠. 만약에 음비격인데 여기에 양관성이다 아니면 음재다 이렇게 되면 이 사주는 완벽하게 전투사, 투사, 격투사의 명주가 되는 거죠. 양관이 용신이다. 그러면 격으로는 음비가 강하고 이쪽은 관이 강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 특성을 나타날 수도 있겠고 만에 하나 또 이렇지 아니하고 음비격인데 여기에 또 뭐 재성, 식상이다 아니면 재성이다 음재성이다 이러면은 운동을 통해서 돈을 또 잘 버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용이라는 개념은 이 사주가 이룰 수 있는 개념 그리고 격이라는 것은 뭐라겠습니까? 영린 먼저 제가 얘기했듯이 아킬레스건 그 사주의 업 같은 것 가지고 있는 습성이긴 하되 그 필요악 같은 존재 전생부터 있는 업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어떤 업을 지고 나왔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경우 부근 때문에 아니면 부인 때문에 아니면 어른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기는 평생 고생해서 할 때 그런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개념이 격이라겠습니다. 격. 그래서 격은 기신의 대명사, 용은 희신의 대명사. 그래서 격은 피해야 될 것. 그러나 음비격, 관격 그렇게 되면 일단 싸움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일단은 싸움을 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격일 때는 그런 쪽으로 가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겠죠. 상관격, 상관용 이렇게 상관은 식상이라고 하죠. 식상, 상관들은 식상은 말이 툭툭 강하고 관을 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 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식상은 참 무시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조직이나 세속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막 경찰 먹살 잡고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막 그 평민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 지방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 쫓아가서 막 잘못했을 땐 따지기도 하고 막 뭐라고도 해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식상인데 여기서 식상이 용신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야, 저 사람 용기 있다 이렇게 소리를 듣는데 식상이 격인 사람은 그렇게 하고 바로 반드시 보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식상이 격이든 용신이든 그 식상의 특성, 참지 못하고 툭툭 뱉는 특성, 현실감이 없이 뱉다 보니까 아무한테나 막 대드는 겁니다. 이렇게 철없이 어린애가 할아버지 수염 흔드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런데 용신일 때는 허허 할아버지가 웃어주지만 격일 때는 바로
할아버지는 가만히 있어도 아빠한테 혼나는 거 네가 버릇없이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게 격과 용의 특성. 격에 가 있어서는 고전을 하는 것인 거고 용에 가 있어서는 똑같은 능력이 확확 발휘돼 나가는 겁니다. 운이 나쁠 때는 격에 끌려가 있는 경우가 많고 운이 좋을 때는 용에 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용 쪽에 가 있을 때는 활로가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격과 용의 개념이 이렇게 잡혀졌는데, 그럼 봅시다. 그러면은 이름 격과 용이 이렇게 잡혀졌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봅시다. 그럼 인수가 격이라고 합시다. 인수가 격.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인수가 격이면은 이 사주의 최대 병은 인수가 최대 병인 겁니다. 인수가.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학업적인 거에 대한 애매함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모친하고 관계가 부드럽지 못하다든가, 아니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인수가 격이면은 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재성이 용신이다. 또 이것이 한 논리인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신은 식재관 중에서 강한 게 무조건 용신인데 그 용신이 재성일 때가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재성이 용신이다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간목일간에 개수가 격이다. 간목일간에 개수가 격이다. 그러면은 기토가 개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압해 주죠. 이게 용신일 때 가장 좋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지 기토가 용신, 재성 용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수가 격이라면 신강사주가 되기 때문에 식재관 중에 강한 것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재성이 강하다. 그러면 그때는 재가 용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 현실에 나타나는 우리가 오행과 십간으로서 모든 것이 시작되지만 현실에 나타나는 건 무엇으로 나타난다 했습니까? 대부분 사행, 팔 이런 개념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주로. 근데 오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비는 2개인데 식재관은 3개다 보니까 이쪽 편에서 하나가 이상한 작용을 좀 합니다. 한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죠. 한신. 특별한 작용하지 않는 것. 즉 우리가 희신과 기신 크게 분류할 때 사주가 신강사주라고 구분이 되어 있으면 인성과 비겁은 희신의 범주에 들어가고 식상과 식재관은 기신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크게 볼 때는. 그런데 이걸 또 세분화시키면은 이렇게 많은 쪽에서 2개는 즉 식재관 중에서 2개는 기신의 범위에 들어가고 하나는 한신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거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역신이나 약신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재성이 용신이었다. 그럼 이 사주는 재성밖에 없다는 얘기 되죠. 재성이 용신이었으면 희신이 어떻게 되는가? 재성을 생해주는 게 희신이다? 아닙니다. 대원칙은 일간을 기준으로 인비식재관이고 그 다음 원칙은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흐름에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재성이 용신이면 반드시 관성이 희신이 됩니다. 이 사주가 재성 용신한다는 것은 재성이 드러나 있지만 관성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 용신하면 관성은 희신, 그러면 식상은 한신 이렇게 또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자 명조인데 선생님이 여자 명조인데 재관이 희신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재관이 희신이니까 자, 돈도 많이 벌고요. 재가 희신이니까. 그리고 관도 있까 신랑도 현출하고 뛰어난 신랑을 만난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용신과 희신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선 큰 개념을 생각합시다. 이 사주는 부군이 뛰어난가 뛰어나지 않은가, 재관이 희신이다, 관이 희신이라고 할 때 부군이 뛰어난가 뛰어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육친편을 원래 따로 다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중간중간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이걸 따로 다진다면은 원래 재성과 관성은 지금 인수가 격이고 재성이 용신이라면은 재성과 관성이 희신이라고 했다. 희신. 그리고 식상도 큰 의미, 넓은 의미에서는 희신에 해당되지만 엄밀히 본다면 한신이라고 했습니다. 한신 식상은. 그러면 재관이 올 때가 운에서 발복이 크고 식상이 올 때는 크게 그렇게 좋은 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주가 관이 재성과 관성이 희신이다. 그런데 재성이 용신이라는 얘기는 관성은 사주에 뚜렷하게 있다는 얘기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죠. 그럼 관성이 사주에 없으니까 신랑이 없다가 아니고 신랑에 대해서는 뛰어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재관이 희신이지만 희신은 있어야 좋은 겁니까? 없어야 좋은 겁니까? 희신은 있을수록 좋죠. 재성은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재력, 돈이나 현실 감각이 뛰어난데 여자 명주라고 칠 때 이 남편에 대해서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남편을 얻지 못한다. 또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 가십니까? 자, 그걸 다시 얘기한다면 인수격으로 놓고 봅시다. 인수격일 때는 틀림없이 인수격이니까 그 학업적 성취도가 낮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반대로 인수격이 아니고 우리가 비겁격이다, 음비격이다, 아니면 양비격이다. 뭐 이렇게 칩시다. 양비격이다. 비겁격이다. 비겁격이다. 비겁격이라는 것은 인성은 희시이라는 얘기입니까? 기신이라는 얘기입니까? 인성은 기신입니다. 기신. 인성과 비겁이 기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강한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비견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비견이. 그럼 인성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학업적인 거에 대해 성취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흔히 해서 어머니를 비교한다면 굳이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어머니하고 인연이 깊습니까? 박합니까? 이 사주는 인성이 없습니다. 사주에. 기신인데. 예. 인성이 없으니까 박한 게 아니라 이건 어머니에 대한 그 관계가 깊고 오히려 학업적 성취도가 높은 겁니다. 인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슨 얘기냐고요? 기신으로 규정이 되면은 없는 게 사주에 좋은 겁니다. 기신인데 인성은 기신인데 없기 때문에 기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한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인비가 기신일 때는 인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학업적 성취도가 낮은 거고 없으면 없을수록 성취도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 기신일 때 인성이 없는 기신, 격이 아닌 기신일 경우는 학업적 성취도는 오히려 높게 나타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남자 명주에 관이용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관이용신이라는 것은 재성은 희신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식상이 용신이면은 식상이 용신이면 재성은 희신이 됩니다. 그리고 재성이 용신이면 관성이 희신이 되고요. 이 원칙을 잡아두십시오. 왜 그러냐? 흐름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용신일 때 재관, 즉 재관이 한편으로 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견과 재관은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그 오행 원도에서도 그 비견이 바라보는 게 재성과 관성이라고 했습니다. 양간은 재성을 바라보고 음간은 관성. 그래서 실제 비견하고 재성과 관성이 현실 세계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식상은 약간은 뜬구름 잡는 개념이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식상도 하나의 신역할을 하고 재성도 하나의 신역할을 한다고까지 아마 언제가 얘기를 했었죠. 재성을 용신으로 잡으면 재성과 관성이 한 편이 되고 관성을 용신으로 잡아도 재관이 한 편이 된다 주로. 그리고 식상이 용신일 때만 식재가 한 편이 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재성이 지금 관성이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재성은 희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희신인데 뿌리가 돼 있지 않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 이해 못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개념을 잡으면 여러분 혼자 생각해도 나중에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낚시질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기 한 마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관성의 개념이 되면은 관성이 되면 그러면 남자 명주일 때 관성하면 보통 남자는 관이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자녀가 있다 이러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렇게 실제 뛰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고요. 공무원이나 조직 생활을 잘합니다. 물론 운이 기신을 흘러주면 아니겠지만서도요. 그럼 관성이 용신이니까 관성을 극하는 게 식상이니까 식상운이 오면 제일 나쁘지 않냐?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요. 제일 나쁘고 좋고는 오직 뭡니까? 이쪽 그 인비 쪽의 격, 신강과 신약이 우선이 됩니다. 격이 올 때가 제일 나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관성이 용신이라는 것은 재성이 희신인데 재성이 희신이니까 그럼 여자도 뛰어난 여자를 얻게 되고 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겠는가? 천만입니다. 왜? 희신은 있어야 되는데 재성이 없다는 전제. 희신이라는 것은 좋은 성이긴 하고 재성이 운에서 올 때는 좋지만 실제 사주에서는 그런 성향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라 이렇게 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뛰어난 부인을 얻는 게 조금 소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것들을 사주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직접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무슨 개념이냐? 우리가 통상 볼 때 인성이 격이거나 인성이 용신이면 재성이 안 좋고 극하는 개념이 어떻고 관성일 때는 식상이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왜? 이거 무조건 용신을 극하는 것 아니면 용신을 도와주는 게 희신 또 이런 개념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일간을 기준으로 나온 대원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강신약의 그 타이틀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강한 것과 약한 것이 먼저 되는 겁니다. 그게 우선 원칙이 되는 것이지 그 격을 극하는 게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또 아닌 겁니다. 뭔지 아시죠? 자,
한번 사주를 분석해 봅시다. 사주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 사주는 음일간입니다. 그래서 칩성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음재, 양재 이렇게 얘기한다면 음일간이든 양일간이든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음일간이라는 자체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주가 성격이 부드러운 습성에서 시작합니까? 딱딱한 식성에서 시작합니까? 일단 강한 기질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지장간 자수에는 임과 개, 임, 개, 축, 개, 신, 기. 여러분, 지장간 정확히 빨리 알아야 되겠죠.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정, 을, 기, 유는 경, 신. 이것이 현재 지장간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사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을목, 을목. 자, 을목이 되면은, 을목인데 이 사주를 보면은 그 인성편인, 일간편인 개수가 있고, 그다음 을목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병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비의 세력이 있고 식상의 세력이 있네요. 그럼 이 사주의 식재간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밖에 없죠. 이 식상, 병화. 그리고 인성을 대표하는 건 인성 개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음비, 음의 인성 음비, 음비 을목이 있습니다. 을목과 을목, 병화 이게 어떻습니까? 을목의 을목, 음비 뭡니까? 파워. 그리고 양의 식상, 파워. 대단한 사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음의 인성이 있어서 문무를 겸비한 사주가 됩니다. 문무를 겸비한 사주. 원래는 장군으로 태어났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지장, 지혜로운 장군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승리가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자, 그럼 병화부터 분석합니다. 병화. 병화는 일단 미중에 정을기,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에 100점을 탔죠. 그러니까 100점인 건 아시죠? 100점, 60점, 30점, 20점. 그래서 미중에 100점. 그다음에 자중에는 화가 없고 축중에도 없고 유중에도 없으니까 병화는 미중에 100점. 이 병화가 뭡니까? 양의 식상이죠. 이 사주는 양의 식상이 월지 병화를 탔습니다. 100점이면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다음에 인성을 봅시다. 인성. 이 개수 인성이 월지의 정을기 하나도 못 탔죠. 그다음 시지 자수에 몇 점입니까? 자수에 60점을 탔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또 임계니까. 그다음에 축토에 몇 점을 탔습니까? 자, 다시 축토 개수진기간이 있으니까 축토에 또 30점을 탔네요. 그다음에 유금에 탔습니까? 이 개수를 생해주지만 이건 활성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점수를 합하면은 자 60, 축 30에서 90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을목을 봅시다. 을목. 자, 을목은 어디에 탔습니까? 정을기 미토에 탔네. 미토, 미화 이게 100점.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자수에도 목이 없고 축토에도 없고 유금에 있으니까 여기 을목은 미토 100점. 그래서 인비의 세력은 을목 100점 플러스 개수 90점은 총 190점. 이것이 인비의 세력이 됩니다. 190점이. 그리고 이쪽 병화의 세력은 100점. 그럼 이 사주는 신강사주입니까? 신약사주입니까? 이렇게 분석하면은 일단 신강사주가 되네요. 신강사주. 근데 격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예. 을목과 개수 두 개가 있네요. 선생님, 예. 전 시간에 언젠가 지지가 충을 맞으면 활성화되지 않는다 했던 거 기억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공부하신 분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축과 미가 충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는 지장간 이렇게 따지는데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게 미토 빠지고 다 빠지면은 이거 미토 빠지면 병화 뿌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이 충을 방해하고 충하지 않게 즉 원래 충미가 충을 맞으면 이 안에 지장간이 다 파기가 되기 때문에 천간에 근노릇을 하지 못하지만 이 자축이 또 뭡니까? 이게 육합이죠. 육합은 충을 풀어준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즉 충의 현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장간이 파괴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점수를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분석하면은 사주를 분석하는 기본을 봅시다. 앞으로 사주를 분석할 때 어떻게 해주느냐? 먼저 일간, 이렇게 일간을 씁니다. 근데 일간을
우선 양간, 음간이라고 먼저 써주십시오. 이 사주는 뭡니까? 음간, 을목 이렇게 먼저 써주십시오. 반드시 음간, 을목. 왜? 음양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우리는 되겠죠. 그 다음에 격을 분석합니다. 격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격. 뭡니까, 격은? 격은 이 사주는 두 개. 격은, 자, 여기 볼 때 계수도 있고 90점, 을목도 100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강한 것부터 써주는 겁니다. 자, 계수는 축토와 자수 두 군데 뿌리를 내렸고, 을목은 미토 한 군데 뿌리를 내렸지만 이 한 군데가 더 점수가 높은 데이기 때문에 제일 강한 거는 을목입니다. 을목을 먼저 써주죠. 어떻게? 을목을 저 사주에서 뭐라고 배워야 됩니까? 굳이 친다라면은 그 비견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음비, 을목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 또한 두 번째 인성인데 무슨 인성입니까? 음의 인성, 계수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계수, 격.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 사주 특성이 딱 나오죠. 이것만 가지고도 음비라. 일간이 을목이면 깐깐하네. 음비, 어이구 엄청나게 깐깐하네. 음인, 어이구 그래도 머리가 또 있네. 딱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격이라는 것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사주는 학력이 일단 기본적인 조건에 높다 낮다. 학력이 높다 낮다 이것만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운이 좋으면 높고 운 나쁘면 나쁜 거지만 똑같은 조건일 때 학력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인수가 용신인 사람은 10만 노력하면 바로 잃어버리지만 인수가 격인 사람은 30을 노력해야 이걸 얻는 거기 때문에 보통 현실에서 아무래도 학력이 낮을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고집스럽다, 성질도 강하다, 성깔 있네, 성깔 더럽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용을 구하면 용. 그럼 용은 뭡니까? 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병화네. 이거는 병화. 그런데 무슨 병화입니까? 영화 양식상 병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음일간월첩 이게 상관이니까 머리 좋다 이런 게 아니죠. 상관이 머리 좋은 게 아니라 음일간의 상관은 양일간의 식신이니까 깡패네. 이 사주는 무지하게 강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승미도 급하다. 그럼 이 사주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을목일간이니까 여자라고요? 그거 아니죠. 여자 남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주가 여자라면은 자식이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습성이나 모든 것들은 체형 관점으로 분석을 하지만 현실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미가 급하고 식성이다. 그럼 이 사주가 일단 사주를 보실 때 격용.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기분해야지 뭐가 있습니까? 희신, 희성이라고 표현하지, 희신이라고 표현하지. 희신의 기념은 뭡니까? 희신 개념은 이 사주가 격이 을목인부니까 하나 빼먹어내다. 원래는 그 신강 신약을 먼저 써줘야 되는데 이게 신강입니까? 신약입니까? 예. 지금 신강이죠, 신강. 예. 그러니까 희신은 신강이기 때문에 희신은 엄밀히 칠 때는 식상과 재성, 이건 희신. 그리고 찍 거놓고 따로 한신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한사 하든 이렇게 한가 하든 따로 한신이라는 개념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식재관. 그럼 이 사주는 식상이 용신으로 적용이 되는 순간에 식상은 용신, 재성은 희신이 되고요. 관성은 한신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운에서 식상운이 올 때가 제일 발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잘 드러난다는 얘기. 즉 화가 올 때, 그 다음에는 토가 올 때가 잘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관이 올 때는 금이 올 때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신의 특성인 겁니다. 그럼 기신은 뭡니까? 기성이라고 표현하죠. 기성은 격이 제일 강한 거니까 목이니까 이게 뭡니까? 비견. 그 다음에 비가 최대 기신, 그 다음에 인성과 비겁인 수와 목을 만나면은 이 사주는 어떻다고요?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최대 기신은 을목, 용신은 계수. 최대 기신이 을목이기 때문에 비견이기 때문에 목이기 때문에 선생님 최대 기신이 목이니까 목을 극하는 금이 오면은, 금은 이 사주의 관이죠. 관이 오면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병약용신이 되니까, 즉 병을 고쳐주는 거니까. 그런 건 아니고 똑같은 조건일 때 용신이 만약에 금일 때가 제일 좋다고, 용신 중에 좋을 수 있지만 좋은 것은 무조건 용신이 올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사주 분석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럼 이 사주의 특성을 구분할 때 이 사주는 인성과 비겁 두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강한 격입니다. 둘 다 격입니다. 희신이면서 동시에. 그럼 격이다 보니까 무슨 의미를 얘기합니까? 이 사주의 업이 되는 거죠. 즉 그래서 학문적 성취도가 공부는 잘해도 성취도가 낮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 사람이 공부할 시기 10대나 20대 인성운이 온다면 이거는 거의 흔히 얘기하는 지금 사회 대학을 정상적으로 가지를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머리는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개념이 들어가죠. 굳이 육친으로 꼭 비교할 건 아니지만 육친으로 따진다라면은 모친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형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떤 게 현출하냐? 여자의 명주일 때는 용신이 식상이기 때문에 뛰어난 자녀를 얻는다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이렇게 된 여자는 남편도 상당히 또 뛰어난 역할도 가져옵니다. 그것은 양의 식상이 의미하는 게 내면적으로 관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용신만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화가 용신, 음식상이 용신일 때하고 병화 용신일 때하고 또 판도가 싹 바뀌는 겁니다. 음식상 용신이면 학문적으로 발복하는 거고요. 병화 양식상 용신이면 학문적 발복보다는 머리를 쓰되 주로 몸을 움직이는 예체능이나 이런 쪽, 아니 뭐를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재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남자가 이런 사주라면은 제자가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자가 뛰어나다. 그런데 큰 의미로 볼 때 대원칙으로 볼 때 재성과 관성이 원래는 희신의 개념에 들어가는데 재성과 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뛰어나는 것보다는 좀 약간 약할 수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원래 있는 겁니다. 물론 병화일 경우는 자식도 좀 뛰어납니다. 이건 관성을 보기 때문에 정화일 때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주가 남자일 때는 그러면 재성의 향배, 즉 사업의 개념은 어떨까요? 사업적 수완도 있긴 있습니다. 왜? 이 계수가 있기 때문에 인성은 재성의 의미를 가져오니까. 그러나 그걸로써 크게 발현될 수 있는 개념들은 좀 적을 수도 있죠. 즉 이상향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자를 만날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번 자기보다 뛰어난 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와 비슷한 여자, 세 번째는 더 못한 여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약간은 약한 일반인 개념보다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큰 거죠. 왜? 재성이 희신인데요. 희신이기 때문에 희신인데 이 사주는 재성이 없기 때문에 재성에 대해서는 그 소질이 좀 약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단 운에서 대운에서 정년기에 그 재성이 오게 되면 그때는 생각보다 괜찮은 여인을 만나는 그러한 패턴으로 흘러가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주를 분석하는 기본이 됩니다. 본인이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주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진, 을, 개, 무, 인, 무토는 없죠. 병화, 간목, 그 다음 묘, 갑, 을. 이것이 지장간이죠. 다시 분석합니다. 이렇게 사주 그래프로. 병화, 병돌이기 때문에 일단 일간 자체는 성미 급하고 까랑까랑한 일간의 특성을 갖죠. 체격도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성과 관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성, 관성.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사주를 볼 때 인성, 을목이 있습니다. 관성은 임수, 편관, 양관, 계수, 음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점수를 계산합시다. 점수를. 인성의 점수를 먼저 봅시다. 인성의 점수. 이렇게 치면은 100점. 묘가 여기 있으니까 100점. 월지 묘 100점. 그리고 이쪽에 진 중에 또 있네. 여기 또 60점. 인 중에 또 목이 또 있네. 30점. 또 있네. 20점. 4개를 다 탔어야? 그럼 몇 점이야? 너무 많네. 혼자 다 차지했네. 그럼 합하면 몇 점입니까? 60점 이렇게 해서 210점.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계산할 때 4개 뿌리를 다 타면 몇 점이다? 210점이구나. 4개 뿌리를 다 타면은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4개를 다 타면 210점이네. 그럼 임수나 계수 봅시다. 그럼 끝났네요. 그렇지 않죠? 같이 타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 우선 임수 보니까 어떻습니까? 월 못 탔고 일 못 탔고 여기 계수가 진 중에만 있으니까 몇 점입니까? 진 중에 60점 탔네. 계수도 60점. 합하면 몇 점? 120점.
그리고 여기 210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신강신약 이 사주는 이렇게 치면은 신강사주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럼 신강사주인데 우리가 이제 구분합시다. 일간 보면은 양간 병화, 그리고 격 뭡니까? 지금 격을 볼까? 딱 하나의 인수, 음인 을목 뭡니까? 신강. 그 다음에 용. 그럼 용은 뭡니까? 양, 관, 임, 개, 수. 그 다음에 시신. 시신은 뭡니까? 자, 신강사주로 나오니까 시신은 우선 관, 그 다음 재. 그러니까 관성, 수, 금, 한신, 토. 따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 기신. 제일 처음 이렇게 인성 뭐? 목, 비겁, 화. 이렇게 이 사주를 분석해주는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사주의 특성이 뭡니까? 제일 강한 것은 인성, 그 다음에 관. 그럼 이 사주는 인성은 부드럽고 지성적인 것이 대표적인 것인 거고 관성은 카리스마의 대표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문물을 겸비했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 일단 얘기해 줄 때는 인성이 워낙 강하니까 참 머리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맞죠. 그런데 머리 좋은데 그 학력도 참 높을까요? 학력 높고 안 높고는 운을 따른다. 운이 좋으면 이럴 경우도 학력이 높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일 때 학문을 이루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추구하는 것은 학문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 그럼 오리지널 관료명조가 되는 거죠. 관료명조.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사주는 자 봅시다. 시신이 지금 여기 인성인데 인성이 기신이고 시신이 관성과 재성이니까 재성이 희신이니까 재성이 희신인데 없지 않습니까? 금이 없지요, 사주에. 이런 경우는 그 부인의 개념이 좀 박한 겁니다. 실제 왜? 일단은 희신인데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업하고 연관이 약간 적을 수 있다라고 또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분석을 좀 잘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임수와 계수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수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첫째, 이게 두 개 똑같은 점수의 진 중에 똑같이 임계수가 뿌리를 내렸을 때는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60 플러스 60 해놓고 120 됐을 때 마이너스 60 해주고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임계수는 하나로서 점수는 60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주는 사실은 내격 사주가 아니죠. 왜?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인묘진 딱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묘진하면 이것이 왕목이 됩니다. 왕목. 방한 목국.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목국이 되면 이 사주는 목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진 중에 을, 계무가 다 없어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오직 목만 되는 겁니다. 목. 그럼 목 하면 천간의 임계수가 점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점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뭘로? 0점으로. 그럼 어떻습니까? 신이 강한데 일간이 강한데 이쪽은 점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뭐라고 부를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사주의 종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없기 때문에 여기를 따지지 않고 이때는 오히려 식재관이 제 기신이 돼버리고 그 다음 용신이 뭐가 된다? 바로 을목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다? 인수로 종하는 걸 뭐라 했죠? 지난번에 종강격이라고 했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쓴다 어떻게 됩니까? 뭐 이상하게 되네. 그렇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그럼 일간이 어떻게 되면 갑자기 졸지에 종격은 아직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미리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건 뭡니까? 종강격 편하게 종강격. 격이 종강격인 겁니다. 그리고 용은 인, 을, 목.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 일, 목. 그리고 그 다음에 시신은 인성, 목. 비겁성, 화. 그리고 한신은 이때는 종강격일 때는 관이 한성이 됩니다. 한신은 수. 그리고 기신은 식상성, 토. 그리고 재성, 금.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건 오히려 학문을 추구하는 용시 생각이 돼버리죠. 그럼 이제 개념이 또 해석이 또 바뀌어가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공부하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배운 게 뭡니까? 자, 재관이 희신이다 싶으면은 그 말만 가지고 아,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자, 희신은 그 운에서 올 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운에서 올 때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희신 중에서 그 사주의 뚜렷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용신이 되는 겁니다. 용신이 아닌 그냥 희신은 필요한 건데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운에서 오면 좋은 거지 내가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신의 개념은 기신에서 제일 안 좋은 건 격이 되는 거고, 기신은 없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격이 아닌 기신은 사주에서 오히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즉 기신은 없을수록 좋은 거고 희신은 있을수록 좋은 거란 개념들, 이 개념을 잘 정립해 두시고, 또한 사주는 관이 용신이니까 식상이 간을 극하니까 안 좋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격과 용을 가지고 희기를 분석하는 거라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